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SNS에서 본 뉴스 중에 몇 개나 진짜였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보 중 상당수는 왜곡되거나 조작된 내용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우리 모두는 이미 가짜뉴스에 속아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나는 안 속아. 나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 자신감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가짜뉴스는 무식한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사람, 자신의 판단력을 신뢰하는 사람이 더 쉽게 걸려듭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진실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그 뉴스가 사실은 정교하게 만들어진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관련 뉴스라면 말이죠.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뉴스는 무조건 진실이고 반대편 뉴스는 무조건 가짜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가짜뉴스를 믿게 되는지 그 충격적인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약속드리는데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뉴스를 대하는 여러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실을 찾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뇌가 사실은 진실 추구보다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진화했다는 겁니다. 그럼 뇌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바로 생존입니다. 뇌는 불안을 줄이고 소속감을 유지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해서 살아남는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조상들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보다 빠르게 판단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숲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을 때 저게 호랑이일까 바람일까 하고 천천히 분석하다가는 잡아먹히거든요. 일단 도망치고 보는 게 생존에 유리했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뇌도 여전히 이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정확함보다는 편안함을, 복잡한 진실보다는 단순한 확신을 선택하는 거죠. 이 지점에서 가짜뉴스는 엄청난 힘을 갖게 됩니다. 가짜뉴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감정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충격적인 진실 공개, 드디어 밝혀진 스캔들, 언론이 숨긴 진짜 이야기,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합니다 같은 표현들 보신 적 있으시죠? 이런 제목들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을 깨우는 게 아니라 분노, 공포, 불안, 흥분 같은 원초적인 감정을 먼저 자극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적 원리가 작동하는데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는 순간 이성은 자동으로 뒤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강한 감정 상태에서는 전두엽의 논리적 사고 기능이 억제되고 편도체의 감정 반응이 우세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화가 나거나 놀라면 제대로 생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판별 기준은 바로 출처입니다. 이 정보가 정확히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실명을 밝힌 기자의 취재 기사인지, 아니면 익명의 누군가가 커뮤니티에 올린 글이 퍼진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내 친구의 친구가 들었는데, 어디서 봤는데 같은 식의 정보는 사실일 가능성보다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 뉴스가 등장하면 인간의 뇌는 훨씬 더 복잡하고 교묘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확증 편향이란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이건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에 관심이 있든 없든 모든 인간이 가진 보편적인 심리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어당을 지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어당에 유리한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제야 진실이 밝혀졌네 하면서 별다른 검증 없이 쉽게 믿고 공유하게 됩니다. 심지어 출처가 좀 의심스러워도 이번엔 진짜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죠. 반대로 어당에 불리한 뉴스나 비당에 유리한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기사를 제대로 읽어보기도 전에 이건 가짜뉴스야, 언론 조작이야,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기사의 작은 오류나 표현 하나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전체 내용을 부정하려고 하죠. 더 놀라운 건 똑같은 사건을 다룬 뉴스를 보고도 정치 성향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의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위 영상을 보여줬더니 보수는 폭력적인 난동으로, 진보는 정당한 저항으로 각각 다르게 인식했습니다. 같은 화면을 보고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본 거죠. 여기에 동기화된 추론이라는 심리 메커니즘이 더해집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은 진실을 찾기 위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이미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고 과정은 진실 탐구가 아니라 자기 정당화를 위한 변호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즉시 반박할 논리적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저 기자는 편향적이야, 통계가 조작됐을 거야, 맥락을 빼먹었어 등등. 반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입니다. 맞아,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야,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라면서요. 이런 과정에서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로 그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인지 부조화란 내가 가진 믿음과 새로운 정보가 충돌할 때 느끼는 심리적 불편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렬히 지지하던 정치인의 비리 의혹이 보도됐다고 칩시다. 이때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라는 믿음과 그 사람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정보가 충돌하면서 엄청난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럼 뇌는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첫째, 정보 자체를 부정합니다. 이건 가짜뉴스야, 조작된 거야, 정치적 공격이야 라고 말이죠. 둘째, 출처를 공격합니다. 저 언론사는 원래 편향적이잖아. 저 기자는 반대당이랑 친한 사람이야 라면서요. 셋째, 심각성을 축소합니다. 이 정도는 비리도 아니야. 다른 사람들은 더 심하게 했어.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일 뿐이야 라고 합리화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심리적 방어 기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본인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바로 정치가 의견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정치 성향은 단순히 나는 이런 정책을 지지해라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나는 보수다, 나는 진보다라는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정체성의 문제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의견은 바꿀 수 있지만 정체성은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의견을 바꾸는 건 내 생각이 틀렸네인데 정체성을 바꾸는 건 내 존재가 틀렸네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위협하는 정보를 만나면 격렬하게 저항하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뉴스는 사실의 진위를 따지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를 가르는 팀 배지가 됩니다. 우리 편 뉴스는 무조건 진실이 되고 상대편 뉴스는 자동으로 가짜가 되는 거죠. 마치 축구 경기에서 우리 팀 선수가 넘어지면 파울이고 상대 팀 선수가 넘어지면 연기라고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도 충분히 심각한데 여기에 현대기술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바로 SNS와 유튜브의 알고리즘 때문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트위터 같은 플랫폼들은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것. 왜냐하면 체류 시간이 길어질수록 광고 수익이 늘어나니까요. 그래서 알고리즘은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클릭할 만한 콘텐츠, 공유할 만한 콘텐츠를 계속해서 추천합니다. 문제는 뭘까요? 알고리즘은 여러분의 과거 행동 패턴을 학습합니다. 여러분이 보수 성향의 콘텐츠를 많이 봤다면 앞으로도 보수 성향의 콘텐츠만 추천하죠. 진보 성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쪽 주장만 반복해서 접하게 되고 모두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게 상식이다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에코 챔버 또는 필터 버블이라고 부릅니다. 에코 챔버는 메아리 방이라는 뜻인데요.
내가 외친 소리가 벽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듯이 내 의견과 같은 의견만 계속 돌고 도는 공간을 말합니다. 필터 버블은 마치 거품 안에 갇힌 것처럼 특정한 정보만 걸러져서 들어오는 상황을 의미하죠. 실제로 여러분의 페이스북 피드와 정치 성향이 반대인 친구의 피드를 비교해보면 마치 다른 나라에 사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뉴스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같은 대한민국, 같은 시간,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데도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분열입니다. 여기에 반복 노출 효과라는 심리 현상이 더해집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들으면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사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진실성 착각 효과라고도 부르는데요. 단순히 익숙해진다는 이유만으로도 믿음이 강화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후보가 부정선거를 했다는 가짜뉴스를 일주일 동안 5번만 봐도 처음에는 말도 안 되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점점 혹시 진짜일까? 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20번 보게 되면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가 많네라고 착각하게 되죠. 실제로는 같은 거짓말을 반복해서 본 것뿐인데 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알고리즘 기반 정보 생태계에서는 극단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소비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주장일수록 감정을 더 강하게 자극하고 클릭률이 높고 공유가 많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중도적이고 균형 잡힌 콘텐츠보다 극단적이고 선동적인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가 양극화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택하고 확증 편향에 빠져 있고 인지 부조화를 피하려 하고 거기에 알고리즘까지 우리를 조종하고 있다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심리 메커니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번째 해결책입니다. 내가 어떤 편향에 빠질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면 그 순간을 포착할 수 있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면서 내 머리가 흐트러졌네 하고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인식이 있으면 교정이 가능합니다. 가짜뉴스를 피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은 바로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화가 나거나 흥분되거나 즉시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일수록 바로 그때가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강한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조작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이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출처는 명확한가? 실명을 밝힌 기자가 쓴 기사인가? 아니면 익명의 누군가가 올린 글인가? 다른 언론사들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는가? 만약 정말 중요한 뉴스라면 여러 언론사에서 다룰 텐데 이상하게 한두 곳에서만 다루고 있지는 않은가? 이 기사가 과도하게 감정을 자극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목부터 충격, 분노, 경악 같은 단어로 도배되어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내가 믿고 싶은 이야기라서 쉽게 믿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걸 가장 싫어하거든요. 하지만 바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짜뉴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설적인 원칙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장 확신하는 뉴스일수록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확증 편향은 우리가 믿고 싶은 정보를 만났을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뉴스를 보고 역시 그럴 줄 알았어라는 생각이 든다면 바로 그 순간이 한 발짝 물러서서 다시 확인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보 성향이라면 가끔은 보수 언론의 주장도 읽어보고 보수 성향이라면 진보 언론의 관점도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화가 날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점차 세상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가짜뉴스에 속는 것은 여러분이 무식하거나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심지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정당화할 논리를 더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편향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완벽할 순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할 거고 가끔은 가짜뉴스에 속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점점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여러분 편도 상대편도 아닙니다. 진실은 그냥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찾는 여정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정보를 대하는 태도를 조금 더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 내용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